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여러분, 서브스턴스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서브스턴스 리뷰입니다. 감독은 영화 리벤지의 감독인 코랄리 파르자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주연 엘리자베스 스파클 역의 데미 무어, 수 역할의 마거릿 퀄리.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장면에 계란 노른자가 나오는데, 계란 노른자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니까 계란 노른자가 우르르륵 하더니 두 개로 빵 분리돼요. 그 다음 장면으로 헐리우드 거리에 가면 바닥에 그 별 모양으로 타일이 돼 있고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이름이 적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이제 왕년에 젊은 시절에 헐리우드에서 정말 잘 나갔던 헐리우드 스타예요. 이제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50대가 되어서 피트니스 쇼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피트니스 쇼 녹화를 잘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수리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남자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방송국 사장이 막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도가 진짜 폭력적이에요. 정말. Find me somebody new. Now. 이제 엘리자베스 스파클 같은 늙은이는 아무도 보지 않아.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젊고 탱탱한 예쁜 여자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스파클은 그 얘기를 화장실 칸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방송국 사장이랑 저녁 식사 자리에 갖게 되는데, 막 새우를 개걸스럽게 막 먹으면서 사장이 Always ask for something new. 여자는 50대가 넘으면 끝이야. 이런 실언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At 50, it stops. 엘리자베스가 듣다가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What stops? What? What stops? 엘리자베스는 큰 흐리에 빠지게 되고 이제 집 가는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전광판을 보는데 거기에 자신의 광고가 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인부들이 그 자기의 얼굴을 막 찢어내는, 저렇게 찢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교통사고가 빵 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남자 간호사가, 엄청 젊고 매력적인 남자 간호사가 치료를 더 볼 게 있다고 하면서 엘리자베스의 허리를 이렇게 막 만져요. 완벽하군요. 행운을 빕니다 하고 엘리자베스의 코트를 건네줘요. 엘리자베스가 퇴원을 하는 길에 그 옛날 그 고등학교 때 동창인가 봐. 이 너드남 프레드를 만나요. 완전 너드야. 킹카 엘리자베스가 정말 거들떠도 안 봤을 것 같은 연락처를 어쩌다 주고받게 되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거기서 어떤 USB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앞면에 substance 이렇게 적혀있고 뒷면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딱 그 USB 파일을 열어보니까,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Younger, more beautiful, more perfect. 서브스턴스 광고가 나와요. 서브스턴스의 약물의 효과가 주사를 투입하면 지금의 나, 그리고 새로운 젊고 매력적인 나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주로 일주일씩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둘은 다른 인격체의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가 혼수를 때리고 USB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을 해서 서브스턴스 하겠습니다. 그럼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딱 다음날 아침에 집에 한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거기에 503이라는 카드키랑 배송이 완료됐으니 찾아가시라. 서브스턴스 사무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폐건물 같은 곳에 안에 들어갔더니 물품 보관소 같은 데가 딱 나와요. 거기에 503 물품 보관함이 딱 있는 거예요. 카드키를 딱 대니까 탁 열리면서 그 서브스턴스 키트가 나와요. 그 서브스턴스 약물이랑 사용 방법 상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봅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엘리자베스는 약물을 투여해봐요. 근데 그것도 엘리자베스가 진짜 강단이 있는 여자야. 저 같으면 무서워서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약물일 줄 알고 해봐. 그만큼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절박했다는 거죠. 주입을 하는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에이씨, 내가 또 바보같이 낚였구나. 그럼 그렇지 뭐 이러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탁 쓰러지게 돼요.
눈알이 우르르륵 하더니 눈알이 2개로 나뉘어요. Will release another version of yourself. This is 그러더니 등이 쫙 갈라지면서 어떤 생명체가 그 안에서 탁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나, 젊은 매력적인 나, 수의 탄생이에요. the substance. I'm Sue. 이게 파트 3로 총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파트가 엘리자베스, 두 번째 파트가 수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수는 뭘 하지 하다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보관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뉴 엘리자베스 스파크를 구합니다. 이런 오디션 구인 광고를 봐요. 그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걸 구겨서 막 쓰레기통에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저거다.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또 오디션 보러 가는 길에 제일 섹시한 진짜 중요 부위만 가린 그런 운동복을 사가지고 룰루랄라 가요. 수가 딱 나타나니까 수는 대번에 합격하게 됩니다. You're hired. Let's go. 수의 일주일은 그렇게 행복한 일주일로 흘러가게 돼요. 엘리자베스의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엘리자베스는 웬일인지 새로운 젊고 매력적인 내가 태어났는데도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멍하니 TV만 보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수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스파클 그 피트니스 쇼에 새로운 모델이 되고 그 촬영도 하고 이웃집 남자도 그렇고 그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넋놓고 쳐다보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니까. 마지막 날 밤에 헌팅을 나가서 남자랑 이렇게 뜨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삥 돌아요. 피가 팍 나고. 지금 돌아가기 싫은데 인정제가 그 본체의 척수거든요. 그 척수를 뽑아서 이렇게 허벅지에 탁 맞아야 인정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척수를 정해진 양만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오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보냈나 봐요. 엘리자베스가 늦게 깨어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의 몸에 이상이 생겨요. 이 손가락이 완전 늙은 노파의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새로운 나가 균형을 완전히 깨트렸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컨스탄스는 둘을 분리하지 마세요. 그 둘은 하나입니다. 이런 그 초반에 그 광고 멘트와 똑같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레드 그 맨 처음에 병원 태어날 때 만났던 너드남 프레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술자리나 한번 가질까?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 그 데미 무어의 미친 연기가 나와요. 진짜 이거는 인생 연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한창다 나갈까? 수의 그 광고판을 보게 되고 또 자존감이 깎여가지고 화장을 또 진하게 붙이고 나갈까 하는데 문고리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늙은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명령이에요. 음식만 폭식하고 TV만 주구장창 보면서 일주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딱 그러고 수의 일주일이 시작했는데 수가 거기서 열이 받아요.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보고 이 여자 진짜 자기 관리 안 해? 컨스탄스에 전화를 해요. 수도. 이 여자가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똑같은 답변을 해요. 둘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모색. 수가 거기서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 이 여자에게 몸을 주기 싫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수는 일주일을 넘게 살아요. 막 그 방송이 또 잘 되니까 정말 크게 빵 떠가지고 완전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그래서 새 전야제 쇼의 호스트가 돼요. 메인 호스트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보그쇼, 토크쇼 막 거기에 막 촬영 막 그거 하느라고 척수액을 막 뽑아가지고 몇 달 더 살고 엘리자베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엘리자베스가 딱 깨어나니까 이 몸의 절반이 완전 노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얗게 새고 막 여기 완전 늙어가지고 여기 다리는 굽어서 펴지지도 않아. 막 미친 연기 장면 2가 나와요. 이 반쪽이 노파된 그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짜 반쪽이 노파가 돼가지고 이 간신히 잡고 있던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 막 미친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막 개걸스럽게 우악스럽게 막 주방을 난장판을 피우면서 요리를 하는데 그때 그 수가
그 인터뷰했던 토크쇼가 TV에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 토크쇼 호스트가 수한테 물어보거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자리를 꿰차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수가 근데 저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 솔직히 구닥다리잖아요. 올드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몰라요. 근데 저희 엄마는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주방을 막 난장판을 피우고 막 여기저기 막 뿌리고 막 닭 내장 꺼내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서 수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는 그걸 보고 네 완전 꼭지 돕니다. 이 여자한테 삶을 주지 말아야겠다. 집에 있는 공룡들을 막 꺼내와가지고 척수액을 마구 뽑기 시작해요. 그 공룡에 다 담아 척수액을 계속. 새해 전야제까지 살게 돼요. 새해 전야제 전날 밤에 이제 다른 남자 이제 뜨밤을 보내고 르르랄라 그러고 있는데 핑 도는 거죠. 안정제를 맞을 때가 온 거야. 안정제를 이제 맞으려고 이제 척수액을 딱 뽑으려고 보니까 고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기 싫은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몸을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딱 깨어나는데 몸이 더 이상해. 완전 노파의 수준을 넘어선 어떤 크리처가 되어 있는 거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뜨밤을 보냈던 남자가 왜 그래 수 무슨 일 있어? 막 화장실로 막 뛰쳐와요. 엘리자베스가 와 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남자도 진짜 하남자야. 완전 마초같이 생겨가지고 막 뭐야 이러고 호다닥 고추만 가리고 막 뛰쳐나가요. 진짜 여기 나온 남자들 진짜 다 하남자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끝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수의 몸에 이렇게 주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망설여지는 거야. 이 예쁘고 젊고 매력적인 나를 죽여야 되나? 아니야 죽일 수 없어 이러고 주사를 하다 말고 빼고 살아야 돼 살아 막 지금의 나와 그 새로운 나에 연결하는 관을 이렇게 꽂게 돼요. 수가 하면서 깨어나. 수랑 엘리자베스가 동시에 깨어나게 돼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눈을 마주쳤는데 딱 수가 일어날까 자기는 코피를 흘리고 있고 딱 보니까 옆에 그 끝내는 약물이 있는 거야.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 엘리자베스를 진짜 죽이려고 맞아요. 수한테 막 미친 듯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엘리자베스는 죽게 돼요. 이제 새해 전야제잖아요. 새해 전야제가 몇 시간 안 남았어. 막 이거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로 막 정신없이 막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리허설을 하려고 막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막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 몸이. 화장실을 뛰쳐가 보니까 이빨이 하나가 툭 빠져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지하는 약물을 투입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수 몸에 붕괴가 오기 시작한 거야. 수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새로운 젊고 예쁜 나를 다시 만들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서브스턴스 그 초반에 주입했던 약물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막 집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몸에 주입을 해요. 근데 거기서 깨어난 건 이제 파트 3. 몬스트로 엘리자 수가 깨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막 귀는 여기 달려있고 한쪽이 여기 달리고 막 입은 여기 막 있고 막 엘리자베스의 그 얼굴이 이렇게 등에 달려있고 막 팔 여기 있고 막 이 몬스터는 현실 감각도 없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도 못해. 그래서 막 자기 몸에 막 귀걸이 달고 막 드레스 그거 다시 주워서 막 찢어서 막 입어가지고 방송국으로 가요. 관객들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관객들이 완전 기함을 하죠. 몬스트로 몸에도 붕괴가 와요. 원래 그 시스템은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팔이 탁 하나 잘리면서 피가 거기서 팍 나오면서 관객들에게 막 뿌려져. 방송국을 완전 피로 물들이고 나와가지고 할리우드 거리를 막 걸어요. 그 크리처. 그러다가 이제 펑 터지면서 폭발을 하고 데미무의 얼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얼굴이 하면서 기어서 막 자기 그 맨 영화 첫 장면에 나왔던 할리우드 별 자기 자리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싹 소멸하게 돼. 그런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런타임은 141분짜리고 진짜 이 영화는 정말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아쉬운 점이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영화고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을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카메라 워킹 진짜 이 영화의 음악, 조명, 미술 뭐 다 좋지만 이 카메라 워킹이 정말 예술이에요.
were so many technical challenges. Helmet cam, with handheld cam, with crane, going from hyper macro into the eyes to super wide. So of course 보면서 이렇게 클로즈업 된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클로즈업해서 정말 그 속에 관객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카메라 워킹. 그리고 그 할리우드의 스타였던 엘리자베스는 한평생을 네모난 스크린 안에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사는 그 펜트하우스,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구조, 직사각형으로 이제 이 프레임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집안 곳곳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냥 집안 전체가 프레임이에요. 할리우드의 어떤 잠식된 이런 삶을 낱낱이 그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 잘 보여서 너무 좋았고, 각본, 연출, 제작까지 감독이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의도되지 않은 장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들이 진짜 곳곳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여성 감독이 말하는 여성 주연의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여성의 몸을 계속해서 그려낸단 말이에요. 수가 딱 태어났을 때 이 가슴이랑 이 힙 같은 거를 완벽한 여성상 판타지에 있는 그런 여성의 몸을 구현해내려고 분장을 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여성의 프레임, 여자라면 이래야 돼. 여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지. 완벽한 여성인가? 난 예쁜가? 프레임에 갇혀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세세하고 섬세하게 잘 그려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그 피를 막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그 모습이,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쏟아내는 그런 피를 이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이 완전히 파괴된 여성들을 너네도 한번 맛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고 너무 쾌감이 들었던 장면인 것 같고, 할리우드 산업에 대한 빅버큐를 날리는 영화다. 패착, 그리고 그 큰 손들, 그 몇몇의 그 남자들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깨부수고자 하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여성의 몸에 대한 해석. 감독이 그것도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여자는 뭐 완벽한 여성상 뭐 그런 거일 필요 없다. 여자는 항상 꾸밀 필요도 없고, 여자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여성의 몸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 해석으로 엄마와 이 엄마의 모성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영화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그 수가 태어날 때 그 여성이 그 제왕절개를 해서 태아가 태어나듯이 깨끗하게 메스로 그은 것 같이 쫙 갈라지면서 수가 태어난단 말이죠.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다. 그 말이 정확하게 일치해. 그 척수에 이렇게 계속 꼽아가지고 수가 자신의 몸에 투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죽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이 엘리자베스 그 엄마의 모성애, 엄마와 자식의 그런 어떤 관계성, 이런 다양한 해석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참 저는 좋고, 저는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철학적인 질문이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좋거든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를 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배우들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점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파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비극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저는 많이 와닿았고 참 많이 공감이 됐고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배우 일을 하면서 항상 검열을 당하고, 그 오디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보여주는데, 물론 실제 오디션장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있긴 해요. 가끔 진짜 이상한 아재들이 있거든요. 진짜 별소리를 다 하는 그런 프로덕션 대표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언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널 탐탁치 않아 하는 스태프들도 있어. 막 이런 얘기. 네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도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 이 얘기를 나한테 한 건 진짜 남자 꼰대들밖에 없어. 아재들.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영화 안에서.
뼈와 살로 와닿은 그리고 제가 불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네 것이 된다. 너의 짐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자베스도 이제 남들이 나를 늙고 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파괴가 시작한 거잖아요. 흘러보내지 않고 어떤 외모에 대한 강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완벽에 대한 강박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되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깎아먹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나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자존심 깎아먹어서 뭐하지? 들이 나를 탐탁치 않아 한다고 해서 그걸 신경 써서 나한테 좋을 게 있나? 나는 내 인생 재밌게 살아가면 되지. 굳이 막 이것저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고 일어났을 때 자존감을 깎아먹었던 그런 생각의 찌꺼기들이 싹 청소가 됐던 추천드리는데 이게 장르의 특성상 정말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 수 있다. 상당히 고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우 같은 고어물은 잘 보지 못해요. 막 아프잖아요. 막 내가 막 고문당하고 있는 거.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고어들은 잘 보지 못하는데 이거는 현실감이 좀 없는 고어물이라서 그런지 흥겹고 막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 작품의 아쉬운 점은 진짜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데미 무어가 이번에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상을 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수상 소감이 진짜 너무 30 years ago, I had a producer tell me that I was a popcorn actress. When we don't think we're smart enough, or pretty enough, or skinny enough, or successful enough, or basically just not enough. I had a woman say to me, just know you will never be enough. But you can know the value of your worth if you just put down the measuring stick. 나의 마음을 울렸어. 나를 막 울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렸잖아요. 그럴 만큼 진짜 이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고 미친 연기 진짜 너무 잘해 연기를. 마가렛 컬리는 제가 찾아봤던 영상으로는 어떤 광고 영상이었나? 보그였나? 광고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막 몸을 쓰면서 원래 무용하셨던 분인가 몸을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막 몸을 쓰면서 막 어떤 괴로움을 막 폭발시키는 그런 연기를 하는 광고였는데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 수 캐릭터를 진짜 잘 소화했다. 찰떡이었다. 진짜 데미 무어 마가렛 진짜 찰떡콩떡 너무 잘했고 감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여성 감독이다 보니까 여성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점들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너무 좋았고 피트니스 장면이라든지 섹슈얼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들이 야해, 조금 역해, 보기 역해 이렇게 담긴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담겨서 그것도 조금 신기했어요. 여성 감독이 찍는 여자의 몸은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음악 너무 좋아요. 진짜 음악이 막 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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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둥수 둥수 막 EDM 음악 같은 게 나오는 음악이 진짜 약물을 같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브스턴스 분열되는 느낌을 받는 서브스턴스의 찰떡인 음악이에요. 음악도 너무 좋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안 좋은 게 없어. 마지막에 할리우드 별에서 시작해서 할리우드 별로 끝나는 그리고 피를 막 뿌리는 막 터들리 퍽드 완전 스프링 어웨이크닝 그 자체. 영화에 좋았던 점만 열거하려면 한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제 취향을 저격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매니악하잖아요. 이게 개봉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 박스오피스를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관객분들은 확실히 보는 눈이 정말 높으시기 때문에 좋은 작품은 귀신같이 아세요. 그래서 이 작품이 계속해서 영화관에서 쭉 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 큰 스크린에서 봤을 때의 그 임팩트가 정말 좋기 때문에 OTT로도 지금 살짝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도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낱 인간의 몸으로 어쨌든 태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태어나서 뭐 10년이든 20년, 뭐 100년이든 살아가야 되는데 갖고 태어난 껍데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면 결국 자기 파괴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 현대인들이 꼭 좀 다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 이 강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띵 하고 맞게 되는. 저는 끝나고 막 기립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일어났는데 다른 관객분들은 아, 내 돈 막 이러면서 일어나셨거든요. 그만큼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 수 있다. 그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극장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내리기 전에 극장에 가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서브스턴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감상과 해석들이니까 저런 감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